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극혐입니다. 뭐 학력이나 경력을 봐서 이렇게 뽑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요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우앤드류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필요한 이력서 작성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력서 관련해서 영상들을 몇 개 찾아왔는데 대부분이 너무 기본적이고 뻔한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구글링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영문 이력서 작성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정도? 저는 사실 그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특히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기본만 잘해도 학벌로 좋은 데 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같이 적당한 학력, 적당한 경력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부터 현재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현실적인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에 관심 있거나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에서 취업 과정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전화 인터뷰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가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통과를 하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레퍼런스 콜을 겁니다. 여기서도 통과가 되면 오퍼 레터를 받아요. 회사에 따라서 간혹 임원 면접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 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정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적은 많아도 전화 인터뷰만큼 제가 정말 많이 따냈어요. 그 뜻은 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제가 지원한 회사들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제인 이력서 작성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력서 팁 첫 번째,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한 장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력서는 간략하고 깔끔하게 중요한 부분만 눈에 보이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간략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든 이력서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력서를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세요. 하나는 지원할 때 쓰는 이력서 하나, 또 하나는 면접 때 가지고 갈 이력서 하나. 대신에 여기에 사용한 레이아웃이나 폰트를 같은 것을 사용해서 비슷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력서가 조금 달라도 분명히 이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느낌이 꼭 있어야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회사들은 구인 광고를 올림과 동시에 수많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받습니다. 대부분 직원 한 명을 뽑는데 200개에서 300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수의 이력서가 들어오죠. 그걸 전부 프린트해서 살펴보는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보통 회사들은 이렇게 받은 이력서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뽑는데 우리는 영상 편집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페이스북 광고 제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회사는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단어와 함께 비디오 에디팅, 페이스북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력서들을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에 걸려서 내 이력서가 뽑히려면 키워드를 많이 넣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지원할 때 사용하는 이력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혀서 면접에 가게 되면 그때 깔끔하게 정리된 이력서를 가지고 갑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뽑아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력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면접 때 가져오라고 하거나 면접날이 돼서야 프린트해서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분의 이력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이력서를 내밀면서 보기 쉽게 정리해왔습니다 라고 내밀면 꼼꼼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력서 팁 두 번째, 경력란을 강조해라. 미국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력보다 지원자의 직업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터뷰에서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그 회사에서 뽑는 포지션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도 경력란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을 적을 때는 가장 최근 경력부터 오래된 순서로 적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회사 이름, 포지션, 일한 기간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적는 겁니다. 여기서 비슷한 포지션으로 계속 일을 하신 분들은 회사를 옮겨도 하시는 일이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옮기는 회사마다 일한 내용을 전부 똑같이 적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셨어도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Designed web banners for the e-commerce website 라고 썼다면 같은 일을 했어도 다른 회사 경력란에는 Created promotional ads for the online retail store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지
create graphic images for social media 라고 적었다면 다른 곳에서는 work closely with the marketing team to create social media content for Instagram, Facebook, YouTube, and Pinterest. 이렇게 적어서 마케팅,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키워드를 끼워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면 필터링에서 키워드로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회사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의 이력서를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들의 유형별로 이력서가 4개에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회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회사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보수적이고 딱딱한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회사마다 선호한 스타일이 분명한 회사가 있고 평범하고 단조로운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가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웹사이트 정도는 들어가 봐서 그 회사의 규모나 유형들을 리서치해서 그에 맞게 이력서를 조금씩 바꿔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로고색을 이용한다든지 그 회사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특별함을 만듭니다. 여기서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워홀을 가시는 분들은 딱히 자기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카페나 식당, 그리고 호텔, 리조트 이런 데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히 내세울 경력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뽑히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뽑는 사람도 단순 노동직인데 뭐 학력이나 경력을 봐서 이렇게 뽑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력서 이렇게 몇 개 골라서 거기 전화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눈에 띄냐? 여러분 혹시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You have a resume? Yes, we do. Here it is. It's pink. Oh, and it's scented. I think it gives it a little something extra, don't you think? 영화 속 주인공 캐릭터가 교수님한테 자신의 핑크색 이력서를 내미는 장면인데요. 이력서에서 향기도 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셨죠? 제 친구가 실제로 이렇게 색이 들어간 종이에 자신의 이력서를 뽑아서 호주에서 시급이 굉장히 높은 일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친구가 면접을 볼 때도 매니저가 너 그 핑크색 이력서 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게 하도 기억에 남아서 너 뽑았어 라고 했답니다.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 내 이력서가 눈에 띄어서 뽑힐 수만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네 번째 팁은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더라고요. 간략하고 외우기 쉽고 프로페셔널한 이메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외계어 같은 이메일 주소 또는 이렇게 헷갈리는 이메일 주소 또는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이메일 주소.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극혐입니다. 간략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죠. 그리고 웬만하면 지메일 쓰세요.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다고 해도 뭐 naver.com이나 뭐 hotmail.net 이런 것들 미국 회사에서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주소 같아요. 특히 잘못해서 스팸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웬만하면 간략하고 프로페셔널한 이름 만들어서 지메일을 쓰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팁. 경력은 최대한 길게 보이게 써라. 경력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 몇 가지 방법으로 좀 더 길게 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트릭 같은 거죠. 회사 일한 기간을 1년 오래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회사별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017에서 2018 이렇게 연도만 적어도 됩니다. 특히 비슷한 포지션으로 비슷한 회사에서 1년 내외로 짧게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쭉 정렬하다 보면 이력서도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 회사를 너무 자주 옮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요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경력들을 한 대 쭉 묶어서 계약직으로 일한 것처럼 적는 게 좋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회사 이름란에 multiple brands 또는 multiple client 라고 적고 그 옆에 회사 이름을 쭉 나열해서 너무 자주 회사를 옮기듯한 이미지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제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 팁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좀 더 많은 기회에 인터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이력서 잘 작성해서 취업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